미국에서 지금 난리난 다이어트 식단의 비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월 8일 얼마 전이죠.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식단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어트는 저지방, 건강한 식단은 저지방이 정답이라고 믿고 진짜 열심히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힘은 없고 살은 어느 순간부터 더 안 빠지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꽤 충격적이면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공식 발표 영상 중에 아주 임팩트 있는 부분 1분 정도만 보고 내일 아침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모두 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or decades, we've been fed a corrupt food pyramid that has had a myopic focus on demonizing natural, healthy, saturated fats, telling you not to eat eggs and steak, and ignoring a giant blind spot: refined carbohydrates, added sugars, ultra-processed food. This study in JAMA now shows that 60% to 70% of kids are getting their calories from ultra-processed foods. That's an epidemic. We now have a generation of kids addicted to refined carbohydrates, low in protein. These new protein guidelines are designed for American kids to thrive, and they're based on science, not on dogma. We have 40% of our kids now with a chronic disease. It is not their fault. This is something that is the result of bad advice from the government and a medical establishment that for decades peddled research from a flawed 1960s model. Today, we are setting the record straight. The best way to lower drug prices is for people to stop taking drugs they don't need. We are going to finally address the root causes of our broken healthcare system: insulin resistance and general body inflammation, advanced by the protein-poor, micronutrient-poor, ultra-processed, refined carbohydrate diet that kids are addicted to today. 이 영상에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포화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저지방 식단이 유행하게 되면서 지방을 빼고 설탕, 시럽, 첨가물들이 더 들어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리얼이나 가공식품들 이런 걸 먹게 됐거든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포만감은 없고 혈당은 빠르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빨리 당을 보충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디저트 생각이 나고 배가 고프고 음식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인 지방이 채워지질 않으니 비상 상태로 계속 내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상 상태에서 우리가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족족, 당을 먹는 족족 잡아두고 저장을 하려고 하겠죠. 자, 두 번째, 지방을 못 먹었기 때문에 더 음식을 자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쁜 지방은 안 되겠죠. 진짜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니까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간식 없이도 다음 끼니까지 포만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식단에서 거의 다 빼버리니까 하루 종일 간식이랑 군것질을 찾게 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포화지방과의 전쟁을 끝낸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버터나 소고기, 돼지고기, 진짜 리얼푸드를 먹어라.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기, 내장육들 이런 것들을 먹어왔지 탄수화물 위주로 된 가공식품들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을 아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먹던 대로 자연스럽게 먹게 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들이 사라지고 배고픔도 줄어들고 식욕도 안정되면서 가스차거나 더부룩한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건 우연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이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진짜 버터랑 고기 먹어도 살 안 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으려면 살이 왜 찌는지부터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살을 찌게 만드는 건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혈당을 반복해서 흔드는 식단이에요.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방은 탄단지 중에 가장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신호를 자극도 해주기 때문에 군것질 신호가 확 줄어들고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니까 피곤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은 더 혈당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식사로 버터나 사골 국물, 고기류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시리얼이랑 오트밀 대신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먹기 좋은 조합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쁜 직장인분들, 가볍게 먹고 싶으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버터 있죠. 기버터도 좋고 버터도 좋고 코코넛 오일도 좋습니다. 이런 양질의 지방을 넣은 버터티 혹은 버터 커피, 버터 레몬티, 버터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든든한 버전이에요. 계란 알러지가 없다면 계란 두세
두세 개를 버터에 구워서 드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 양, 어떤 동물의 고기든 괜찮아요. 그 해산물도 괜찮고 새우, 오징어 다 좋습니다. 요거트는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많으신데요. 가능하면 원재료가 단순한 그릭 요거트 위주로 드셔주시고, 우유 알러지가 심한데 요거트가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요거트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즈도 괜찮아요. 그러면 밥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먼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배가 좀 더 고프다 하실 때 밥을 소량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단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물, 탄수화물은 가장 피라미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 먹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필수 영양소는 단백질이랑 지방이고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면 알아서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영양소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심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취 선생님이랑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 단 음식 줄이기.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음식인 지방이랑 단백질을 비중을 늘려서 먹어보기. 그리고 잠들기 한 3, 4시간 전까지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장이 휴식을 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이랑 지방을 먹는 거거든요.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자기 직전까지 막 배고프거나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들을 위주로 먹는 식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바뀌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역사적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응급당직을 매번 나갈 때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었고,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도 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제 몸에 실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게 문제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이 병이 생겼지? 라는 걸 공부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많이 비롯된 문제들이었고, 이 만성 질환들은 그 약으로 일시적으로는 고쳐놔도 근본적으로 그게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병원이라는 곳은 응급처치는 정말 잘해주는 곳이다. 내 교통사고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막 달려와서 정말 애써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곳이지만 우리가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만성질환들, 당뇨나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내 습관, 식습관이 됐든 생활습관이 됐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병원에서 손해를 입을까 싶기도 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해 가시면서 저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저와 같이 근본적인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쳐 나가는 그런 행복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 같이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